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에서 마켓캡이 1.6조 달러로 5%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은 36,396달러로 5% 똑같이 하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차트 14일 차트로 보면은 고점을 3번 정도 높여가면서 하락을 했다. 최근 한 3일 동안의 차트도 큰 흐름으로 볼 때 와이코프 스케매틱이랑 좀 닮아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계속 전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전고점을 못 넘었죠.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전고점을 높였는데 마침 하락을 하였죠. 다시 상승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3만 불까지 찍고 다시 상승은 하였지만 3만 5천 불대에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이제는 올라가지 않으면 하락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주일 전에 2번에 걸쳐서 와이코프 이벤트, 와이코프 스케매틱을 올려드렸는데 이게 정확히 이 형태로 그대로 파형을 만들어냈죠. 이 마지막 파형이 36,000인데 지금 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정확한 와이코프 이벤트 스케매틱을 완성시켰다. 그러면 3일 차트,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이것도 헤드 앤 숄더죠. 이게 이제 머리 부분이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댄 크립토 트레이너 차트 리스트 올린 걸 보면은 상승해서 42,000불을 깨지 못하고 하락할 것이다. 가볍게 깨고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채널을 깨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채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작은 와이코프 스케매틱이면서 헤드 앤 숄더 정확히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이제 수정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상승하지도 못했고 상승해서 42,000불 저항선을 깨지도 못했다. 우리가 저항선을 봤을 때 저항선을 깬다라고 베팅을 걸지 말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고 베팅하지 말라.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패턴입니다. 물론 저항선을 깨려고 몇 번을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깨고 올라가지만 올라간다 아니면 내려간다에 베팅을 건다면은 저항선은 깨는 것보다 저항선을 맞고 떨어진다에 베팅하는 게 낫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보다는 지지선을 맞고 반등한다에 베팅을 거는 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35,000불의 이 지지선을 반등하지 못할 거냐. 오늘 봤을 때는 약간 여기를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깰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42,000불, 42K 그리고 28K, 28,000불 이거는 지지선으로 여기에 만약에 닿는다고 한다면은 반등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차트로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결국은 42,000불을 뚫지 못하고 28,000불대로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차트 리스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락을 한다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9,800불까지 본다. 그런 게 하락하는 것을 트래킹하는 리서치하고 디텍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파인더라고 해야 되나요? 탑곤 X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은 두 번째 정고점에서 65%가 하락을 하였다.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그랬다. 두 번째에서 65%가 하락을 하였다. 그리고 2021년에도 아직 지금 진행 중이지요. 여기 와이코프 차트 스케매틱을 제가 네 번째 말씀드렸죠. 여기서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65%가 하락을 한다고 계산하면은 대충 14,000불에서 9,800까지 나올 수 있는 점이다. 이게 하락의 바럼이다.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셔라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규제와 SEC에 관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US Fed, 그 다음에 OCC,
즉 연준과 통화국 그리고 FDIC에서는 크립토 레귤레이션, 코인 시장의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화국과 페드, 그 다음에 FDIC를 한번 보겠습니다. FDIC는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으로서 하나의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관인데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는 의회와 협력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고 싶어 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새로운 SEC의 책임자 의장인 게리 갠슬러는 이런 것에 1억 2천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큰 비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늘리고 의회 등 규제 당국과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 보호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동료 규제 기관과 의회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OCC 그리고 FDIC 이런 기관이 동료 규제 기관이고 그리고 의회와도 협력해서 지출되는 그 돈이나 아니면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청문회에서 하원의 금융서비스와 정부소속위원회에서 앞서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는데 게리 갠슬러는 SEC가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의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vesting.com에 나온 신핀, 젠핀이라고 하죠. XDC 코인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더리움의 느린 트랜잭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젠핀이라고 읽는 XDC 코인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젠핀은 이더리움의 느린 트랜잭션 속도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대 2000개의 TPS, 초당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XDC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다시, XRP 등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하면서 신핀의 이더리움의 느린 트랜잭션 속도를 위한 대체 솔루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팬들이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다음으로 선도적인 알트코인을 보고 있지만 그 느린 트랜잭션 속도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 솔루션을 찾고 만들고 있는데요. 이 젠피는 글로벌 인프라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서 암호화폐 세계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국경을 초월한 프로젝트들을 재정적으로 고려할 때 서류 작업과 다른 관료주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거래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족은 많은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감소시킨다고 젠핀, 신핀 팀은 믿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XD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코인노마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